그럼 지금부터 최문순 강원도지사님의 네. 퇴임을 기념하는 퇴임 기념 퇴임. 맥주 한 잔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임을 엄청 좋아하시는군요. 네. 고맙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사님 이제 11년 네네. 참 오랜 시간인데 네. 11년 임기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이 자리에서 술 마시다가 출마 결정을 하는 게 기억에 남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는 우리 도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억은 평창 동계올림픽일 것 같습니다. 네. 평창. 지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참 다 잘했다.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았죠. 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게 이제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조금 더 돌이켜서 세세하게 생각해 보면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격동기였죠. 그때 뭐 대통령 탄핵도 이루어지고 대통령 선거도 이루어지고 새 대통령이 뽑히고 막 격변기였었고 또 국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북미 관계가 나빠서 ICBM을 쏴대고 또 핵 탄두 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이제 도민들께서 그런 큰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이 올림픽을 잘 준비하셔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 빛나는 보석처럼 빛나는 보석처럼 이렇게 잘 치렀다. 이제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올림픽을 꼽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가 혹시 있으실까요? 우선 개막식 날이죠. 개막식. 개막식 날 뭐 우선 그때 엄청 추웠습니다. 엄청 추워서 그 난방을 어떻게 하느냐, 그 오신 분들이 너무 추우니까 뭐 더 추워도 뭐 영하 20도 이하로 막 내려가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더 말할 것도 없었지. 근데 그날 그 시간에 개막식이 벌어지는 그 시간에 정확한 그 시간만 아주 날씨가 따뜻했던 겁니다. 도와주신 거네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때 또 남북 관계도 따뜻했죠. 네, 국제 정치 관계도 따뜻했고. 저는 약간 이제 말씀 먼저 하셨는데 네. 제가 좀 사실 제일 처음에 여쭤봤었어야 했는데 제가 긴장해서 까먹었어요.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인터뷰 진행하는 곳이 네네. 통상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봉이산 가는 길이 그렇죠, 그렇죠. 경관이 아닌 여기 아주 카페인데 네. 봉이산 가는 길이 네. 최문순 지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친 곳인지 조금 얘기를 해주시죠. 네. 여기가 뭐 제 고향이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정치를 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사 사장을 끝내고 나서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국회의원을 했죠. 느닷없이 강원도지사 선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뭐 전혀 강원도지사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상대 당의 이제 후보가 이제 막강한 사람이 인지도가 뭐 대단히 높은 분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차출을 당하게 됐는데 저는 이게 뭐 전 부담스러워서 이제 계속 피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다 이제 끝났겠거니 이제 계속 피해 댕겼으니까 난 못 나간다 이러고 피해 댕기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안심하고 술 마시던 차에 손학규 대표께서 전화를 하셔서 나가야 되겠다. 당에서 차출을 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가게 됐죠. 술김에 술김에 나가게 되고 피할 수 없는 길이니까. 네, 11년 동안 이것은 정말 잘했다. 네. 이건 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일 있으시나요? 우선 뭐 제일 잘 된 거는 이제 교통망이 확충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강원도가 수도권에 바로 붙어 있으면서도 교통 오지였죠. 그것 때문에 인적 물적인 교류가
아주 어려운 지역이어서 저 강릉 동해안이 부산보다 더 먼 지역으로 인식이 됐었죠. 실제로 또 교통망이 그랬어. 근데 그걸 거의 다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저 이제 뭐 춘천 속초간 철도라든지 동해북부선 철도라든지 제2경춘 고속국도 이렇게 되죠. 이게 대개 그 교통망들이 강원도의 교통망이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사통팔달 수도권 특히 수도권과 연결망이 그게 2025년에 완공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속초까지 25분 걸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20분 이내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춘천, 원주, 홍천, 이쪽 영서지방뿐만 아니라 영동지방까지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걸 해놓은 것이 가장 보람 있고 또 강원도의 발전에 가장 기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만 기다리시면 예, 완전히 이제 바뀌게 강원도의 이제 정치 경제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고 춘천만 해도 이제 제2경춘 고속국도가 생기면 서울에서 30분 이내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사실 뭐 그 교통망의 완성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또 인정하는 지사님의 공이고 업적이기도 해서 다음 선거, 다다음 선거 나시는 분들 공약할 게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까? 많은 성과를 이루셨고 네. 그럼 반면에 이제 참 11년 동안 이제 떠나는 셔야 되는데 이것만큼 너무 아쉽다. 네, 가장 네. 아쉽다. 네. 가장 아쉬운 일 좀 꼽아주신다면. 역시 전 남북 관계입니다. 이제 저희가 2018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끝내고 그해 4월, 그 2달 후죠. 올림픽이 있은 2달 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에서 노동당 전체 회의를 전원 회의를 열어서 우리는 핵 개발을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걸 선언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든지 아니면 뭐 개성공단 재개통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좀 강하게 주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김여정 부부장하고 또 올림픽 왔을 때 저희가 뭐 식사도 같이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죠. 뭐 예를 들면 그해 4월에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강원도 대표단이 가겠다. 네. 그랬더니 김여정 부부장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다 약속이 됐었죠. 몇 가지 그런 것들이 약속됐었는데 그게 이제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뭐 이제 아마 미국과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너무 조심스러운 스탠스들을 서로 취했던 거 아닌가.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하노이 회담이 끝나면서 그리고 그때 바로 코로나가 또 터져서 이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죠. 10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네. 주장해 오셨고 또 추진해 오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과를 냈습니다. 네. 뭐 지사님 비롯해서 뭐 여러분의 노력이 이제 합쳐진 결과겠지만 네. 이제 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이제 다음 도지사한테 이제 바통을 넘기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제 강원 특별자치도가 꼭 갖춰야 될 것들 네.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우선 몇 가지 이제 도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규제 완화일 겁니다. 네. 요즘에 굉장히 기술이 발전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서울에 그 어마어마한 인구와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들어있어도 한강물 깨끗합니다. 홍콩도 그렇고요, 싱가포르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환경 규제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철원의 무슨 공원, 지질공원 등등 해서 서울의 한 8배 정도의 면적을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공원으로 정했죠. 그렇게 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일 먼저 도민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죄송한 질문을 드리는데 아닙니다. 네. 뭐 어찌됐든 사회 도정에서 이제 도청 이전에 대해서 이제 네. 재검토를
하겠다. 네, 네. 뭐 제가 도청 이전을 이제 다시 좀 들여다보는 과정 불가피할 텐데. 네, 네,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지사님 결정해 놓으신 상황이다 네, 네, 보니까 입장을 안 여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주 처음부터 네. 다시 들여다보고 다 점검해 보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뭐 이재수 시장하고 결정해 놓은 게 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차차차차 좋은 결정을, 좋은 자리를 찾아서 좋은 결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정책적인 얘기를 뭐 들려는 건 아니고 네, 네, 이제, 네. 네. 먼저 강원도정을 11년간 이끌어오신 선배로서 새 도정 네, 네. 이제 7월에 출범할 김진태 당선인에 대해서 네, 네. 당부의 말씀 좀 하신다면. 대통령이나 도지사 같은 자리는 통합의 중심인 자리입니다. 통합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인 거죠. 예를 들어 이제 국회의원은 각 정당의 입장을 주장해야 되는 자리죠. 그런데 대통령이나 이제 도지사는 그 정당들의 입장을 통합 조정하는 자리죠. 갈등을.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 같으면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있고, 행정 수반으로서의 지위가 있고, 정당의 대표로서의 지위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지위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자기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것에 따라서 입장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새 도지사도 통합의 도지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게 뭐 이거 사실 이제 뭐 예정에 없던 질문인데 제가 안 뽑아놓은 질문인데 네네. 10년 전에 입사한 직원이면 뭐 굉장히 좀 지금 뭐 경력이 붙었는데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입사한 직원도 이런 지금 이제 도정이 교체되고 네네.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네. 과정을 처음 겪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사님 그만큼 오래 하셨다는 그렇군요. 얘기인데. 음. 일단 뭐 인수위직은 처음 우리가 인수위라는 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렇죠. 네. 지사님 보시기에 지금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지금 대통령 인수인계도 보면 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갈등이 많아서 이렇게 나라의 어젠다 또는 도의 어젠다에 지금 큰 이제 그 어젠다가 뭐 보편적인 어젠다가 있고 도민들에게 보편적으로 관심 있는 어젠다가 있고 또 다른 특별 어젠다 같은 게 있죠. 근데 그거를 관리가 잘 돼서 지금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의 관심은 경제 위기일 겁니다. 네. 금리 인상이라든지 유가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늘 어젠다가 되도록 정확하게 이제 뭐 관리라고 그럴까 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갈등이 생기면 이제 이게 뒤집힙니다. 지금 뭐 이렇게 공무원 월북 문제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문제라든지 또 저 사저에서 시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게 어젠다가 아닌 건 아니지만 주변 어젠다인 거거든요. 특수한 어젠다거든요. 그게 메인 이렇게 보편 어젠다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잘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도지사도 그렇고 그걸 정치권에서는 뭐 매일 이 갈등의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하기가 힘듭니다.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조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좀 잘 됐으면.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도의 인수위는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떠나시려면 직원들이 직원들이 눈에 밟히실 것 같은데 직원들에게 다 눈에 안 밟힙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저야 떠나지만 도정은 계속되는 거고 우리 직원들도 계속해서 이제 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거. 이게 뭐 개인이 뭘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도정도 이미 시스템이
뭐 안정된 지가 꽤 됐죠. 그래서 퇴임 후에 강원도에서 거주하시나요? 이제 뭐 여기 고향이고 여기서 태어나서 저만 태어난 게 아니죠. 수백 년 네. 우리 가문이 여기서 우리 선산들이 쫙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여기 사시고 장모님도 여기 사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와야죠. 이제 다만 이제 제가 지금 당장 여기 살지 못하는 거는 집이 없어서 이제 다시 이제 일산에 있는 집을 팔아서 여기 이제 다시 짓든지 사든지 이래서 와야죠. 알겠습니다. 선거에서 한 번도 지신 적이 아. 없으셔요. 또 다시 한번 내가 선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혹시 하시나요? 거기다 이제 전 젊은 사람들을 좀 키웠으면 하는데 저기 좀 제 남은 에너지가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도지사 최문순의 11년 전 초심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제가 그때 도정 방침, 그지 행정용어죠, 행정용어. 도정 목표가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걸을 때 우리 직원들이 뭐 도정 방침을 이렇게 만드는데 안 만들어 와 계속. 이게 뭡니까? 이게 기존에 보던 도정 방침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 네. 그러니까 시대하고 맞지도 않고 뭐 이상하기도 하고 무슨 뜻인지도 좀 모호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긴 구호냐 하면 독일이 2차 대전을 일으켜서 망한 후에 많은 독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쾰른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독일이 어떻게 해서 히틀러 같은 인물을 냈느냐. 그런 히틀러 같은 인물이 나온 것은 그것을 막지 못한 우리들의 책임이다. 처절한 반성을 하고 세계를 향해서 무릎 꿇고 반성해야 된다. 이걸 결의하고 다시는 히틀러와 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정치 철학을 가져야 되느냐. 그렇게 만든 것이 인간의 존엄입니다. 민주주의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 근데 히틀러 정권 때의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의 1조 1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바이마르 헌법의 1조 1항 2항입니다. 그대로 우리가 바이마르 헌법을 거의 그대로 베꾼 거지. 그 바이마르 헌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민주주의 헌법이었습니다. 거기서 히틀러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존엄을 실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잘 됐는지 잘 되질 않았죠. 그래서